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흐르고 말 한마디에도 깊은 울림을 담아내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정원에 발을 들여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고 가로등 불빛만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쁘게 달려왔고 이제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의 품격을 고민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사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냉혹한 사회적 관계의 생태계에서 자신만의 품격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소외라는 파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도 어떤 분은 서울의 새벽을, 어떤 분은 뉴욕의 오후를 살고 계시겠지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예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시선을 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백화점 1층 명품관을 통째로 걸친 것 같은 화려함은 아닌데 낡은 린넨 셔츠 한 장에서도 은은한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들의 비밀은 바로 말의 속도와 침묵의 무게에 있습니다. 얼마 전 68세 김연아 씨의 동창회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마치 굶주린 갈매기 떼가 새우깡 하나를 두고 다투듯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소장이 말이야, 내 아들이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요즘 무릎이 왜 이렇게 쑤시는지 원. 말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사연을 투척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은주 씨였죠. 은주 씨는 친구들의 하소연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그저 깊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 3초간의 기묘하고도 우아한 정적. 주변 친구들이 어라, 은주가 졸고 있나? 혹은 내 말이 재미없나? 하며 그녀를 쳐다볼 때쯤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제 좀 진정이 돼. 그 짧은 침묵 뒤에 나온 한마디는 동창회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죠. 사실 이런 여유는 대인관계적 의사소통 패러다임 내에서의 인지적 정서 조절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 혀가 과열되어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것이죠. 만약 제가 아내의 질문에 5초 동안 대답을 안 한다면 아마 아내는 제가 시스템 오류로 멈춘 줄 알고 등을 두드려 보겠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 5초가 황금보다 값진 무게를 가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비밀을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인터뷰 중 날카로운 질문을 받으면 마치 동영상이 일시 정지된 것처럼 최소 5초 이상 입을 닫습니다. 그는 콜라를 즐겨 마시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탄산음료보다 톡 쏘는 명료함을 담고 있죠.
그의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 역시 나는 빨리 대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오직 옳게 대답하는 법만 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잠시 멈추는 사람에게 심리적 가용성과 사회적 신뢰도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느끼며 훨씬 더 높은 신뢰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을 가로채는 건 무의식 중에 내 말이 내 말보다 훨씬 중요하고 난 지금 너보다 조급해라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독일의 한 격언에는 침묵은 지혜를 지키는 울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보물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침묵이라는 튼튼한 담장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이 400년 전 소크라테스 역시 제자들에게 3가지 채를 걸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가, 선한가, 그리고 정말 필요한가, 이 3가지 검역을 통과시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가 1초에 처리하는 정보량은 엄청나지만 입 근육이 그것을 출력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인간은 1분당 평균 150단어 정도를 말하지만 뇌는 400단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잡지식이 있습니다. 그 남는 250단어의 여유를 우리는 침묵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아함의 대명사인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촬영장에서 감독의 지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상대의 눈을 응시하고 상대의 에너지가 완전히 잦아들었을 때야 비로소 부드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녀를 평생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든 건 샤넬의 옷이나 입생노랑의 화장품이 아니라 바로 이 기다림의 미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도는 가벼움이 되고 여유는 무게감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품격은 화려한 화장품이 아니라 당신의 참을성에서 완성되죠. 지금 당장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말을 끝내면 속으로 딱 3번만 숫자를 세십시오. 그 3초 동안 당신은 상대의 감정을 읽고 내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지배자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인간의 모든 말실수는 입을 닫고 3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바꾸고 싶네요. 동창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싸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에게 즉각적으로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맞받아치는 대신 그 친구의 눈을 보며 3초간 머물러 보세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당신은 단순한 청취자가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품격 있는 상담가로 격상될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빨리 말하려고 했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귀티 나는 사람은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증명하죠. 마치 숲속의 오래된 거목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3초의 여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품격의 시작이며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예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의 말을 충분히 기다려 주었는가? 아니면 내 말의 속도에 취해
누군가의 마음을 지나치지는 않았는가 하고 말이죠. 말하기 전 3초의 여유를 가졌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그 공간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를 탁구 경기에 비유하곤 하지만 귀치 나는 사람들의 대화는 탁구가 아니라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에 가깝습니다. 지휘자는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연주자들의 소리를 끌어내어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주변에도 유독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나타나면 공기 흐름이 바뀌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슬금슬금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화장실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파탄 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나라는 늪에 빠져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72세 이정숙 씨가 문화센터 강의가 끝난 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붙었어. 자식 자랑조차 조심스러웠던 그녀의 말이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지연 씨가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유, 그 대학 우리 손주는 작년에 서울대 의대 붙었잖아. 내가 고액 과외를 얼마나 시켰는데 정숙 씨도 미리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지연 씨는 그 뒤로 20분 동안 자기 손주와 아들 자랑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 판매기에서 끊임없이 자랑거리만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연 씨가 신이 나서 떠드는 동안 사람들은 영혼 없는 고개 끄덕임만 남기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0분간의 독백이 끝나고 나니 지연 씨의 주변엔 고요한 정막만 남았죠. 아마 지연 씨는 본인의 이야기가 친구들의 정신적 배터리를 겨울철 노후된 스마트폰보다 더 빨리 방전시킨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미선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 정말 장하네. 그동안 정숙 씨가 옆에서 챙겨주느라 고생 많았지? 손주는 가서 뭘 제일 공부하고 싶대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정숙 씨의 가슴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누구에게 따로 연락해 다음 주에도 꼭 같이 점심 먹자며 매달렸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미선 씨는 자기 이야기를 버리고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순간 그 자리에 독보적인 여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상호 호혜적 자아 노출의 불균형성, unbalance of reciprocal self-disclosure를 지혜롭게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노출하는 대신 상대가 스스로를 노출하게 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해 주는 고도의 전략이지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청각은 잠들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도 마지막까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게 바로 귀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살아생전 그 소중한 귀보다 입을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걸까요? 아마도 나라는 존재가 있을까 두려운 조바심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0.1%의 진짜 부자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용합니다. 빌 게이츠는 회의 시작 전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부터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입을 닫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회의실에 항상 빈 의자 하나를 둡니다. 그 의자가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객입니다. 내 목소리보다 보이지 않는 상대의 목소리를 먼저 세우겠다는 소름 돋는 철학이죠. 워런 버핏 역시 6시간 넘는 주주총회에서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팀이 최고였다며 공을 돌립니다.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건 허풍이지만 남이 나를 높여주는 건 비로소 귀티가 된다는 사실을요.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실험을 통해 자기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느끼는 호감이 무려 73%나 더 높다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 세대에게 이 효과는 거의 폭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나 자기 가치의 증명서를 타인에게 승인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남의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녀와 대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나 때는 말이야 라거나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같은 퀴퀴한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며 상대의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녀의 품격은 조각 같은 얼굴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같은 그 질문에서 나왔던 겁니다. 가끔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자랑은 돈을 내고 해야 하고 경청은 돈을 받고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죠. 남의 자랑을 들어주려면 정신적 에너지가 깎여 나가고 내 자랑을 할 때는 도파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경청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낼 때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귀족 같은 기품이 배어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화이부동, 헐부동의 진정한 의미도 사실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남과 조화를 이루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여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딱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문화센터든 파크 골프장이든 아니면 손주를 보러 간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나도 그거 알아라며 내 경험담을 꺼내지 마세요. 대신 딱 하나만 더 물어봐 주십시오. 우와, 정말요? 그럼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수억 원어치 에르메스 가방이나 롤렉스 시계보다 당신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명품 가방은 당신의 팔을 빛내줄 뿐이지만 정중한 질문은 당신의 인격 전체에 광택을 내주기 때문이죠. 참 지연 씨 같은 분들을 만났을 때 대처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분들이 20분간 자랑을 늘어놓을 때는 그냥 저분은 지금 마음이 아주 배고픈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며 연민의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정중하게 자리를 뜨는 겁니다. 굳이 그 자랑의 늪에 함께 빠져서 같이 자랑 경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은 스포츠에서나 하는 것이지 대화에서의 경쟁은 결국 두 사람 모두의 급을 떨어뜨릴 뿐이니까요. 귀티는 내 입에서 나가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상대의 말을 오롯이 담아내는 당신의 넓고 깊은 귀에서 시작됩니다. 이 밤 여러분의 귀는 누구를 향해 열려 있나요? 혹시 나 자신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경청을 통해 상대의 영혼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즉 요동치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에서 내린들 이 감정 조절 하나를 못하면 순식간에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폭발하는 감정, 그 중에서도 화입니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품격은 단 1초 만에 휴지통으로 직행합니다. 사실 품격이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66세 박민정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위 말하는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기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원의 실수로 주문한 아메리카노 대신 달콤한 시럽이 듬뿍 들어간 라떼가 나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민정 씨의 우아하던 안색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귀 안 들려? 내가 분명히 아메리카노라고 했잖아. 여기 수준이 왜 이 모양이야? 5분이 넘게 이어진 고함의 라운지에 고요하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겉모습은 귀부인이었지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마치 시장통에서 자리싸움을 하는 싸움꾼과 다를 바 없었죠. 그녀의 손목에 감긴 롤렉스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인격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시간까지는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의 얼굴은 마치 살사 소스가 되기 직전에 잘 익은 토마토 같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하죠. 반면 바로 옆 테이블의 강은혜 씨에게도 똑같은 배달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직원을 불러 눈을 맞추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실례지만 아메리카노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쁘셔서 착각하셨나 봐요. 비난이 아닌 확인이었고 분노가 아닌 배려였습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에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귀족은 저분이구나. 이 장면은 신경 생리학적 관점에서의 전전두엽 피질에 의한 편도체 활성 억제 기제가 얼마나 우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엽이 야 참아 여기서 소리 지르면 너만 손해야 라고 이성적인 신호를 보낼 때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품격의 근육인 셈이죠. 여기서 잠깐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인간의 얼굴에는 약 43개의 근육이 있는데 화를 낼 때는 웃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즉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품격뿐만 아니라 체력까지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가성비를 따지는 요즘 시대에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지금 자신의 폐활량이 얼마나 좋은지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고장난 주전자처럼 김을 뿜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체질인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소음은 그 누구에게도 위험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감정을 즉각 터뜨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내는 화는 젊은 사람이 낼 때보다 무려 3배나 더 취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라고 봐주기라도 하지만 나이 들어 내는 화는 못 배운 고집이나 피해의식으로 낙인 찍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정상의 리더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회사가 하루에 수조 원씩 날아가는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팀 쿡 역시 최악의 결함 사건이 터졌을 때조차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분한 미소를 유지했죠. 권위는 소리를 지르는 입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표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이런 지혜를 남겼습니다. 강한 자는 남을 이기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면의 근육인 절제력을 증명하는 성숙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평정심이라는 차가운 바다로 식힐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아우라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펜이 달려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정이 과열될 때마다 제 뒤통수에서 윙하고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음의 펜을 돌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5초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감정이 폭발하려 할 때 딱 5초만 숫자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5초 동안 뇌 속에서는 분노의 화학물질이 한 차례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 일이 1년 뒤에도 내 인생에 중요할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의 고귀한 품격을 그 하찮은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무조건 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격에 어울리는 세련된 표현 방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언어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직원의 실수에 너 때문에 내 기분 다 잡쳤어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조금 아쉽지만 다음부턴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그 한 끗 차이가 당신을 천박한 부자로 만드느냐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키고 있나요? 혹시 사소한 일에 너무 쉽게 펄펄 끓어오르지는 않았나요?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이 타오르는 불길을 잡듯 당신의 차분한 미소가 주변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빛이 나는 사람들의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금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삶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평가의 습관입니다. 사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달콤한 도파민을 선사하는 일도 드물죠. 누군가의 단점을 찾아내어 씹어뱉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적 고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간 독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품격을 가장 먼저 상처 입힙니다. 71세 김복순 씨를 포함한 네 분의 할머니가 문화센터 라운지에 모였던 어느 오후를 상상해 볼까요?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대화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는 국산차 타던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생안이 지나가더라니까 애가 그렇게 우는데 달래지도 않아. 요즘 엄마들은 참 이기적이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때쯤이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뒷담화 올림픽 현장에서 가만히 찻잔만 만지작거리던 복순 씨가 나지막이 입을 뗐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제 그 대기랑 마주쳤는데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도 정중하게 목례를 하더라고요. 아기가 엄마랑 장난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고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지켜봐주면 어떨까요? 순간 라운지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까지 타인의 삶을 평가하며 열을 올리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속 좁은 동네 노인이 되어버렸고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던 복순 씨는 범접할 수 없는 품위의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사회적 범죄화와 외집단 균질화 편향, 아우트그룹 호모지네이리 바이애스이라는 인지적 오류를 극복한 아주 고결한 태도입니다. 타인을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규정짓지 않고 그 이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내 욕도 저렇게 하겠구나.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나를 높여주는 사다리가 아니라 내가 깎아내린 그 우물 속에 스스로를 밀어 넣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대화 중 약 60, 70%는 그 자리에 없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 즉 가십, 고스 IP라고 합니다. 선사시대에는 누가 믿을 만한 사냥꾼인지 누가 음식을 훔쳤는지를 공유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인격을 갉아먹는 취미 활동으로 전락했죠. 만약 남 욕하는 에너지를 비트코인 채굴에 썼다면 우리 중 몇몇은 벌써 강남의 빌딩 몇 채는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뒷담화로는 그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형의 자산인 신뢰만 탕진할 뿐이죠. 가끔은 자신의 입이 인간 라디오처럼 24시간 내내 타인의 소식만 방송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경쟁사의 비리나 실책에 관해 물어보십시오. 그는 절대로 상대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다른 분들을 평가할 위치가 아닙니다. 오직 제 일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라고 우아하게 선을 긋죠. 우아함의 상징어들이 햇번 역시 평생 단 한 명의 동료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괴롭혔던 감독에 대해 유도신문을 던져도 그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라는 말로 상황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녀는 노자의 지혜인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이유는 내 안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헐뜯음으로써 나의 자격지심을 위로하려는 슬픈 몸부림이죠. 하지만 진짜 귀티 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실패 위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성취를 축하할 줄 알고 타인의 실수를 덮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 잡초가 자란다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마음의 정원을 먼저 가꾸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도리니까요. 가끔 보면 남의 집 사정은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의 냉장고 안에서 무엇이 썩어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남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 딱 3초만 숨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독설 대신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한 아우라를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좋은 점이 많은 분이겠죠. 라고 대답하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명품이 됩니다. 평가하지 않는 입술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당신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생을 채점하는 교사가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동반자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가난해지고 인격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비난을 멈추고 타인의 장점을 먼저 보려 노력하는 순간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함이라는 가장 세련된 화장품이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한 뾰족한 말들을 이제는 조금 무디게 갈아보면 어떨까요? 그 빈자리에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채워 넣는다면 당신이 걸어가는 길마다 우아한 향기가 백리, 천리를 퍼져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밤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품격이라는 건물의 지붕을 얻는 가장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한 상황 혹은 명백히 부당해 보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의 기품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법이 거의 없죠. 기차는 연착되고 예약은 꼬이며 친절을 베푼 곳에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마찰력이 발생할 때 어떤 이는 그 마찰열에 스스로 타버리지만 어떤 이는 그 열기를 우아한 아우라로 승화시킵니다. 한 대학병원 진료실 앞에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67세 정미란 씨는 오전 10시 예약이었지만 1시간 반이 넘도록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는 이미 환자들의 짜증과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결국 미란 씨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접수대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내가 10시 예약인데 지금 몇 시야?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로 대접해? 책임자 나와. 직원은 연신 머리를 숙였지만 미란 씨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걸치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외투는 시장 바닥의 낡은 누더기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은 비쌌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병원 대기 시간이란 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을 주죠. 5분 대기가 체감상으로는 50년처럼 느껴지는 물리학 법칙이 무시되는 미지의 공간이랄까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윤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이 1시간 반을 기다렸지만 조용히 가방에서 꺼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다가와 사과를 건네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응급 환자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선생님도 중간에서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천천히 봐주셔도 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살벌했던 대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정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런 아우라가 나오지? 이것은 현상학적 장에서의 인지적 유연성과 상황적 귀인, situational attribution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나에게 벌어진 불편한 상황을 나를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 맥락으로 재구성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인 셈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프랑스어에는 에스프리 디 에스칼리에, 레스프리 디 엘스켈리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계단의 재치라는 뜻인데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은 뒤 건물을 내려오는 계단에서야 비로소 멋진 반격의 말이 떠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봤죠. 아, 아까 그 말 했어야 했는데 하고 밤잠 설치는 그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은 그 계단에서의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반격 대신 포용을 선택함으로써 논쟁이라는 낮은 수준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도 자신을 고문한 간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와이파이가 27분만 끊겨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화를 내는데 27년의 세월을 용서로 승화시킨 그 품격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막사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이다. 진짜 강자는 상대를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폭발하려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노자 역시 부드러운 것이 결국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고 말하며 유능제강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신체적 근육은 조금 줄어들지 몰라도 이런 내면의 절제 근육을 더 단단하게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품격은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깎고 다듬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사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라는 오만함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는 걸 남에게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타인의 실수나 상황의 꼬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상황이 꼬일 때 속으로 딱 5가지만 세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5초의 침묵이 당신을 품격 있는 리더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동네의 깊이 대상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소한 타인의 실수에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티 흐르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부터 품격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습관들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 상대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마음, 감정의 평정심, 평가하지 않는 입술,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의 우아함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고급스러움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명품을 걸쳐도 우리의 태도가 거칠다면 그것은 그저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차림이어도 우리의 태도가 깊고 그윽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가장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외모나 능력, 지위는 가을날의 낙엽처럼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 빚어온 인격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따뜻한 말을 남겼는지,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의연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며 세상에 남길 유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정원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침묵으로 뽑아내고 비난의 독설 대신 격려의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충분히 고귀했고 당신만의 속도로 아름답게 살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몸짓과 말투에 은은한 광택으로 배어나오길 바랍니다. 어둠이 방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선풍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당신을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꿈속에 우아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